불안한 표정으로 경찰서에 들어선 한 남성. 저기요, 저 좀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시죠? 우리 딸이 지금 연락이 안 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딸의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아버지는 무려 한 달이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초조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님과 한 달 동안이나 연락이 안 되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연락을 계속했는데 너무 안 돼서 걱정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집으로 한번 찾아갔었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딸이 걱정됐던 아버지는 직접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얘가 이거 진짜 이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하지만 딸을 만날 수 없었다는 건데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더니 먼지가 안에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꼭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 집 같았어요. 아무 예고 없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딸.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불길한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실종자 조사에 착수하기 시작한 경찰은 한 달 전부터 금융, 의료, 통신을 포함해 여성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각종 생활 반응이 끊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런 말 없이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린 딸. 심경이 적힌 편지나 유서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모종의 범죄에 휘말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실종자의 회사 동료를 찾아가 탐문한 경찰. 혹시 동료분이 실종되기 전에 뭐 이상한 일 없었나요? 그러고 보니 좀 이상했어요. 화장실에서 우연히 실종자와 마주쳤을 때 배를 감싼 복대를 본 적이 있다는 건데요. 아무것도 아니야. 요즘 살이 좀 찐 것 같아가지고 볼일 보고 와. 먼저 갈게. 배가 많이 불러 있더라고요. 아마 임신한 것 같았어요. 실종자의 마지막 의료 기록을 조회한 경찰은 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종 당시에 아버지가 누군지 모를 아이를 임신 중이었던 여성. 이번 실종 사건에 뭔가 감춰진 내막이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아이의 아버지로 유력했던 사람은 실종자와 결혼을 전제로 무려 수년간이나 만나왔지만 몇 달 전 헤어졌다는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이거였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결혼식 미루더니 이유가 결국 이거였어? 아니, 너가 여기 어떻게 왔어? 듣던 대로 진짜 눈치가 없는 모양이네요. 그러게 진작 놔줬으면 됐잖아요. 저기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고요? 일단 나가서 얘기해줘. 나보고 지금 전 남자친구가 왜 자신과 지금 교제하던 중에 다른 여성과 만난 걸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다른 여성과의 만남을 들킨 전 남자친구는 되레 실종자에게 화를 내며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했는데요.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해당 여성과 결혼까지 준비 중이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실종자와 안 좋게 끝맺어진 전 남자친구. 사건과 무슨 관련 있는 걸까? 전 여자친구분 한 달 전부터 실종된 상태입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헤어진 이후로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거든요. 여성분이 임신 중이라는 건 아셨습니까? 아이요? 전 여자친구가 임신한 것도 실종된 상태라는 것도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형사님. 설마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임신은 물론 실종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전 남자친구. 그의 진술은 과연 사실인 걸까? 경찰이 전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아 포렌식 복원한 결과 주변에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는 실종자의 메시지가 발견돼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쓰러진 실종자의 사진과 의뢰를 마쳤다는 익명의 문자 메시지까지 발견된 건데요. 혈흔 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실종자의 사진, 그리고 의미심장한 내용의 메시지. 전 남자친구가 누군가에게 실종자의 살인을 청구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당신 휴대전화 포렌식 복원한 결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사진과 의뢰를 완료했다는 문자 메시지까지 확인했습니다. 충분히 저를 의심할 만한 상황인 건 아는데요. 전 아니에요. 전 살인 청구를 한 적이 없어요. 전 남자친구는 여성이 보복을 위해 자신을 모함한 것이라며 살인 청구를 부인합니다. 경찰이 가장 주목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전 예비 신부가 실종자의 전 남자친구에게 약 5천만 원의 거액을 송금한 내역이 발견된 겁니다. 여성이 실종되기 직전 공교롭게도 거액의 돈을 전 남자친구에게 송금한 예비 신부.
혹시 두 사람의 공모범행은 아닐까? 경찰은 수상한 행적이 도드라진 예비 신부의 임의 동행을 결정합니다. 사건 발생 전 예비 신랑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하셨던데 이거 살인 청부 대금 아닙니까? 그 돈은요. 그 사람이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 해서 제가 준 거거든요. 하지만 예비 신부는 남성에게 결혼 자금 명목으로 건넨 돈일 뿐 실종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만약 두 사람이 공모해 실종자의 살인을 청구했다면 의뢰를 수락한 인물이 실종자를 미행하며 적당한 범행 시기를 호시탐탐 노렸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실종자의 출퇴근 동선에 위치한 CCTV를 전량 입수해 감식한 결과 유력 용의자의 모습이 마침내 발견됐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실종자를 뒤쫓는 의문의 남성이 수차례 눈에 띈 건데요. 무려 2주 동안이나 은밀하게 실종자를 미행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품속에 흉기를 꺼내려는 듯한 모습으로 실종자에게 다가서다가 다른 행인과 마주치자 다급히 도주하는 모습까지 남아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실종자가 자취를 감춘 뒤부터 남성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실종 사건의 범인이란 심증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레 자취를 감춘 실종자와 그녀와 얽혀있는 3명의 유령 용의자. 하지만 누구 한 명 뚜렷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때 경찰서로 찾아온 실종자의 아버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 딸이 살아있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협박 전화였나요? 잠깐 이것 좀 들어보세요, 형사님. 여보세요? 당신 딸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허튼 짓 하다간 다신 볼 수 없을 겁니다. 지방의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협박 전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초조해진 공범이 실종자의 아버지를 위협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다시 협박 전화가 걸려올 것으로 추정한 경찰은 공중전화 인근에서 잠복하던 중 수상한 인물을 발견하고 다가갔는데요. 아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대체 언제까지 죄 없는 사람을 살인범 취급할 겁니까? 들어오세요. 취조실로 들어서는 인물과 마주친 뒤 충격을 받은 듯 굳어진 전 남자친구. 너가 어떻게? 이 사람이에요. 저 죽이라고 살인 첨부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요. 종적이 묘해냈던 실종자가 살아 돌아온 상황.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상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전화한 사람 목소리가 왠지 우리 딸 목소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실종자의 아버지로부터 협박범의 목소리가 딸의 음성과 몹시 비슷하다는 말을 들은 경찰은 성문 분석 수사를 결정하게 됐는데요. 이 사람마다 이제 목소리 높낮이가 있고 음색이라는 부분은 이제 신호 성분으로 좀 표현이 되거든요. 본인이 이제 어떤 프로그램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음성을 뭐 올리고 내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말하는 패턴이라든지 그 단어 어휘의 사용 뭐 그리고 발음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동일인 여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문 분석 수사 결과 수학이 넘어 협박범의 음성과 실종자의 음성이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 동일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믿기 어려운 감식 결과를 전달받은 경찰이 공중전화의 수화기를 지문 감식한 결과 실종자의 지문까지 한 점 발견됐습니다. 저기요. 실종 여성이 살아있음을 직감한 경찰은 잠복 끝에 실종자와 마주치게 된 겁니다. 범행 동기가 뭐예요? 그 여자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고 이를 폭로하겠다는 피해자 때문에 예비 신부와의 결혼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급기야 살인 청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살인 청부 대금이 필요했던 전 남자친구는 평생 갚으면서 예비 살게? 신부를 속여 5천만 원을 사랑해. 빌렸습니다. 이 여자 다시는 볼 일 없게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범행 시기를 엿보며 실종자를 미행하던 청부업자는 뒤늦게 여성이 임신 중이란 사실을 알게 된 후 갈등에 빠졌는데요. 차마 임신부를 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저기요. 당신 전 남자친구가 당신을 살해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해치지 않을 테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합시다. 실종자를 살해한 듯 위장한 사진을 찍어 전 남자친구에게 전송한 청부업자. 제발 어디 가서 조용히 살아요. 무사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말라는 청부업자의 경고에 지방으로 달아나 몸을 숨긴 실종자. 전 남자친구는 실종자가 사망한 걸로 믿고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자취를 감춘 자신을 애타게 찾는 아버지가 마음에 걸렸던 피해자. 아버지 역시 해를 입을까 걱정되어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신 딸 한때는 그 아직 누구보다 살아있습니다. 사랑했을 한 여인과 뱃속의 아이. 두 사람을 살해하려 한 범인. 오로지 자신의 미래와 안위만을 뒤쫓았던 이기적인 선택의 결과는 거꾸로 스스로의 모든 걸 파멸시키는 악수로 되돌아왔습니다.